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양궁에서 화살을 쏘려고 준비하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지죠. 그 이유는 손끝에서 화살이 떠나는 순간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투자도 매수하는 순간 투자의 결과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기술적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공개할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왜 봐야 되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경기 사이클을 보면 호황기랑 불황기를 겹치면서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런 사이클을 간다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황기 끝자락에서는 고점이니까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이 고점일까요? 오늘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황기 끝자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호황기를 가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 50% 100% 더 오를 수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을 보고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히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주가가 우상향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이거의 바탕이 되는 건 역시나 실적입니다. 실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도 우상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이제 호황기를 접어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실적이 떨어지게 된다면 불황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기업도 있지만 떨어지는 기업도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호황기에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기업인지 아니면 소외된 기업인지도 분별해내야 됩니다. 반대로 테슬라의 차트를 볼게요. 테슬라는 우하향하다가 이번에 좀 올라가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실적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실적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죠. 주가가 이와 비슷하게 움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랑 실적은 비례하게 움직이게 되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그 기업이 실적이 좋은지 우상향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발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과 주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1분기 우리 실적 발표할 때 2분기 가이던스를 내놓게 되어 있죠. 이때 2분기 가이던스가 50% 이상 올라갈 거다 하면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실적도 좋겠지만 주가가 먼저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2분기에 실적이 그대로 쌓인다면 주가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3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은 거 봤더니 10%밖에 상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전에 50% 올랐는데 이번에 10% 오르면 저조한 거죠.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실적은 상승했지만 주가가 내려오는 게 이런 이유인 거죠. 그리고 3분기 때 다시 30%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은 4분기 실적과 주가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실적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갭이 더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이의 공백을 펀더멘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주가 이런 상승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더 높게 평가받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가 요즘 고평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전망이 높게 평가됐다가 실적이 그걸 채우면은 그 주가가 정당하다라고 판단되고 다음 분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는 와중에 반대로 또 떨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대외 환경입니다. 금리나 대선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주가는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혹은 리스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걸 다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기록적으로 역사적으로 남게 되는 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면 할수록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주가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년에 실적 발표는 4번밖에 하지 않죠. 그런데 주가는 1초에 한 번씩 바뀐다고 치면은 1년 동안 561만 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실적을 당연히 봐야 되지만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르려면 주가의 방향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나 가치 분석이 함께 돼야지 우리 투자가 더 건강해지는 거죠. 제가 두 가지 보는 이유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엔비디아 주가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겠죠. AI 테마의 대장인 엔비디아가 잘 가야지 우리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전반적인 주식이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을 봤더니 매출이 26빌리언 달러였고 2분기 예상치가 28.4였습니다. 1분기 때 상승률이 17.8%였는데 지금 가이던스로 보면 9.2%밖에 상승을 못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언제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죠. 이걸 얼마나 아웃퍼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결정되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차트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에서 발췌했고요.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74페이지에 있는 이중바닥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말하는 쌍바닥이고요. 그 쌍바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나는 차트를 볼 줄 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분들도 내가 감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를 하나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쌍바닥 예쁘게 그리고 건강하게 상승하는 차트는 어떤 걸까요? 1번과 2번 중에 골라보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일까요?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볼게요. 1번의 차트는 홈디포의 차트였는데요. 왼쪽 아래 보면 쌍바닥을 예쁘게 그리고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그 쌍바닥에서 두 번째 바닥 부분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실렸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신뢰가 쌓이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중바닥 시세를 조금 더 자세히 볼 겸 바닥을 두 번 찍는데요. 1번과 2번 그 다음에 매수 시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번 바닥에서 매수하거나 2번 바닥에서 매수하는 거죠. 1번 바닥에서 매수한다는 건 아직 하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매수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 되고요. 우리가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바닥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1번보다 2번 바닥이 위에 있지만 이게 세 번째 바닥은 더 밑에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하향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번 바닥을 봤다 하더라도 그 상승 모멘텀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이 형성되는 걸 정확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안정적인 투자의 원칙이 됩니다. 구글의 최근 1년간의 주가 차트를 볼게요. 작년 12월에 이중바닥을 쌍바닥을 예쁘게 그리고 우상향했죠. 이중바닥을 체크하고 매수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때 매수를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못했다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매수 안 하면 본전이잖아요. 매수했다가 나중에 손해보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이중바닥 시점까지 다시 지지선에 터치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중바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거기를 잘 지지하는가도 체크해야 됩니다. 이때 잘 지지한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되고 혹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은 매수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요즘 배당주가 꿈틀꿈틀하고 있죠. 이렇게 이중바닥을 그리고 상승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SCHD가 투자하고 있는 탑10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중에서 예쁘게 쌍바닥을 그리거나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이자의 차트가 발견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보게 되면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꽤 길었죠. 이건 이중바닥이 아니라 3중 4중 바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바닥과 이 상승을 그어보면 지지랑 저항선이 포착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다중바닥을 그리는데 이 상승할 때 이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기업인가 체크해 봐야겠죠. 이번에 봤더니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온 거랑 거의 유사한 패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중바닥보다 3중 4중 다중바닥을 그리고 올라갈 때 그 상승 모멘텀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화이자 앞으로 더 올라갈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다중바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바닥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꽤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랑 저항을 체크해 봐야 되고요. 이 바닥에서 횡보한다고 무턱대고 지지선에서 매수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오래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매수하는 건 좀 어리석을 수가 있고요. 이걸 탈출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포인트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쌍바닥을 그리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랑 같은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한 번 더 출렁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올라가다가 이 저항선이 이제 반대로 지지선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죠.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를 지켜준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업이 됩니다. 지금 화이자가 여기를 터치하고 올라온 상태인데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이 될지 체크하면서 관심있게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지 말아야 될 타이밍을 볼게요. 앞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건 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잘 푸셨나요? 그럼 두 번째 퀴즈 다시 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1번과 2번 중에서 사지 말아야 될 차트는 무엇일까요?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릴게요. 여기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우하향하고 있는 채널에서는 사면 안되죠. 제가 상승 채널, 하락 채널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하락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1번의 차트는 랜딩트리라고 부동산 관련된 기업인데요. 봤더니 그 차트 이후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하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50달러 이상 올라갔던 게 20달러 가까이 떨어졌던 거죠. 주가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보 구간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저 왼쪽에 하향세에서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향세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우하향하면서 채널을 그리면서 내려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잘못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락 채널에서도 바닥에서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아니라 더 큰 하락폭으로 떨어지면 우리의 손실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채널에서는 굳이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반대로 이거는 공매도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공매도보다는 우상향하는 것을 투자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하향세는 차트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락 채널에 속한 기업을 투자하지 않으려면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의 불황인데요. 전기차 시장을 보면 요즘에 치킨 게임 때문에 마진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판매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산업의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산업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는 게 좋습니다. 내년이나 후년부터 전기차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때 다시 다가가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부진이 있는데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갔죠. 반대로 떨어지는 기업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외 이슈가 있는데요. 전쟁이 나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관련된 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이 세 가지 이유에 속하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AI 테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해당 산업의 발전 속도가 높기 때문이죠. 이미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AI 테마로 덕을 볼 시장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불황을 겪었던 테마면 더 좋겠죠?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PC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를 비교해 보면요. 그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플러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애플과 에이션인데요. AI가 PC에 입혀진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 PC가 아니라 AI PC를 구매해야 될 이유가 타당한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PC 시장 점유율을 체크해보면요. 앞으로 AI PC가 접목이 되면 어디에 영향을 많이 줄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레노버로 22.7%를 차지하고 있고요. HP가 21.1%로 2위를 차지합니다. 델은 15.5% 3위인데 애플이 의외로 낮죠. 8.8%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PC 시장에서는 이렇게 낮지만 태블릿 PC로 가면 애플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AI가 얼마나 애플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트레이더의 매도 시점입니다.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 2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되고 어떤 기업은 매수하면 안 된다 이걸 봤죠? 그러면 실제로 수익이 났을 때는 언제 매도하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과 2번 중에서 어느 차트가 매도를 해야 되는 차트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답을 맞추셨나요? 이번 정답은 역시나 또 1번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세 상승이 끝나고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면 매도를 해야겠죠. 그걸 알려주는 선이 이동평균선입니다. 핀비즈 차트에서 대세를 보여주는 큰 이동평균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200일선 밑으로 내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책에서는 30주간 즉 150일 이동평균선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랬다면 200일선보다 덜 하락했을 때 매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내 핸드폰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세 상승이 끝나는 시점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 투자자로서 대세 상승과 하락을 몸으로 맞으며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매도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노후를 위해서 계속 적립식으로 30년 이상 생각하고 모아갑니다. 그러다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오겠죠. 예를 들면 결혼, 직구매, 창업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분할로 매도를 하는데요. 매도한 돈은 원금 보장되는 예적금 혹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초단기 채권을 담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대세 하락이 왔다고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그런데 대세 하락이 오지 않았다면 필요한 시점에는 최고점에서 그냥 매도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매도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고 있는 엔비디아 차트를 볼게요. 실제 엔비디아를 150일 이동평균선으로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봤더니 2023년도 10월에 조금 바닥을 체크하는 모습이 있었죠. 150일 선을 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 아직 올려면 멀었죠. 지금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터치하거나 이걸 뚫고 내려가면은 그때 매도, 대세 하락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니까 그때는 참고해 봐야겠죠. 차트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대세적인 흐름, 플로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차트 내에서 보면 매도 시점이 한 번 있었는데요. 2022년 액면 분할 그 시점에 1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히 우하향을 그렸는데요. 채널이 하락 채널을 그려왔었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지금 테슬라는 2022년에 매도를 했었어야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5년 10년 가져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2022년도에 돈이 필요했다면 그때는 이 포인트를 생각해 봤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만에 골든크로스가 출현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골든크로스는 200일선이랑 50일선이 교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쌍바닥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SCHD의 차트를 볼게요. 1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차트가 머물러 있죠.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실은 이 150일 이동평균선보다 20일 이동평균선을 보는데요. 왜냐면 저는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20일이니까 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 한 달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시점이 오면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핸드폰을 열어보시면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되어 있죠. 지금 제가 키움증권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다른 증권사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오른쪽 위에 설정 표시가 있죠. 이걸 클릭해보면 이 차트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지표 중에서는 보조지표가 있고 보조지표 안에 가격지표로 가격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인데요. 여기서도 설정 표시를 눌러보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색깔이랑 두께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20일이랑 150일 이동평균선을 좀 두껍게 하고 잘 보이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 보는 이동평균선을 두껍게 잘 보시면은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해야 될지 혹은 전체적인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시장 패턴 3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주기에 따라서 우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952년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를 보게 되면 1년차, 2년차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죠. 그런데 3년차, 4년차를 보면 주가가 크게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면은 지금의 바이든에서도 4년차에는 주가가 좋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3년차, 4년차 넘어
나오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바이든이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S&P 500을 보게 되면요, 1년차, 2년차에는 그렇게 맥을 못 쳤는데 3년차, 4년차에 다시 반등을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월별 주가 등락 추세입니다. 이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확률을 나타낸 거니까 무조건 들어맞는다 보다는 그 월에는 꽤 많이 상승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타랠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11월, 12월, 1월 많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안 좋았던 월을 찾아보면 2월, 5월, 6월, 9월이었습니다. 지금 8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7, 8월 좋을 수 있는 거고 9월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할 때 대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작용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일별 주가 등락 추세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언제 사는 게 좋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숲의 챌린지 저는 금요일마다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봤더니 월요일은 하락하고 화수목금은 상승하는 추세가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월요일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추세에 상관없이 우상향하니까 주가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싸게 사면 좋겠죠. 그렇다는 것은 월요일에 매수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크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바닥을 확인해서 저점인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지지가 다시 형성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게 하향세를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만 세 가지만 알고 투자해도 우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을 토대로 제 생각을 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관련된 책은 많이 볼 필요 없지만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쉽게 쓰여져 있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2 멤버분들은 7월의 책 재밌게 읽으셨나요? 수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후기를 보니 다들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멘탈을 잡는데 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중요한 투자를 해야 될 때 고민이 된다면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의 책이 곧 배송될 예정인데요. 7월의 책이 숨은 명저였다면 8월의 책은 대놓고 명품책입니다. 즐거운 독서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12 멤버가 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